자, 다음 건강하신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입맛 따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빨리 넘긴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임플란트 지금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네. 코 속 건강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나요? 예, 임플란트를 하실 때 위턱 어금니 쪽에가 이 위턱과 상악동이라는 공간하고 만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가 건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 임플란트를 하실 때 약간의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 오. 예, 가끔은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상악동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악동염 자체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코 속 건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어. 시술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 그 상악동 거상술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이 상악동이 문제점이 네. 선천적으로 굉장히 낮게 위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고는 상관없고 같은 친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뼈가 튼튼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선천적으로 적거든요. 상악동이라는 게 나는 처음엔 동네 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상악동이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상암동 바로 옆에 있는 게 상악동. 무슨 소리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과 눈과 코.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있으시죠? 네네, 여기. 이 빈 공간, 안쪽에 거기를 빈 공간이 상악동이라고 있고 하죠. 네네. 보통은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코맹맹이 소리 나거나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빈 공간에 염증이 차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빈 공간의 위치가 다행히도 치아 뿌리로부터 멀리 있으면 건강하신 거고요. 이 치아 뿌리가 상악동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뼈가 적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최소 한 1cm, 10mm 정도를 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튼튼해야 되니까. 네네. 이 뼈 공간이 한 7mm 미만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위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상악동까지 가야 되는군요. 네네네. 뼈 이식을 그럼 해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죠. 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오. 네. 그래서 보통 축구할 때 상암 경기장 상암동 가시듯이 세상에나 무슨 이 소리세요? 어금니 수술할 때는 상악동 거상술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임플란트 할 때 그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약하면 상악동까지 간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코하고 만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입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코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 상악동을 통해서 연결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상악동은 처음에 이제 수술 전에 CT 촬영을 해서 네네네. 상악동을 보호하는 이 막을 갖다가 굵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굵기를 알았을 때 이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악동 막이 다치지 않아야 충농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상악동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염증이 안 생기게 네. 하는 걸요. 지금 송영국 선생님과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전 상악동 거상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이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술이 진행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궁금합니다, 이건.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관리는 네. 그냥 닦는 거 위에는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관리 그런 건 누가 했어요? 작년 6월 달에 이가 부러졌어요. 그것도 이제 씌었던 건데 이제 부러져 갖고 이를 하나 빼고 바로 임플란트 심었어요. 잘 안 됐나 봐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보고 막 그랬는데 사진 찍으면 괜찮은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프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면 쏟아지는 것 같고 막 귀꺼정 아프고 막 이런데도 막 멍으로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귀가 아파서 이가 잘못된 생각을 안 하고 이비인후과를 다녔어요. 진가로 인해서 충농증이나 비염 뭐 아니면 중이염 같은 거 앓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축농증도 없고 그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그랬어요. 앞에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봤더니 뭐 염증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뼛속이라 한참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녔어요. 선생님이 그 일을 뽑자 그러더라고요. 뽑았는데 아이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가 치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불안하고 그냥 막 어지럽고 그냥 막 속이 미식미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또 내과도 치료받고 고생 무척 했어요. 치과 처음에 잘못 가면 네. 평생 못 가요. 네, 트라우마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 치아가 뿌리에 염증이 좀 있는 거고요. 이런데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혹시 임플란트를 하실 때 뼈가 어느 정도인가 좀 본 거고요. 위턱은 그렇겠네요. 주의해야겠네요. 네, 위턱 어금니 쪽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예. 거기가 이제 상악동이라는 상악동이거든요. 거죠. 예. 네. 광대뼈 안쪽에 저 빨간 선이 빈 공간이거든요. 뼈 이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네. 많겠네요. 저게 거상술이라는 거군요. 예, 예. 상악동 거상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화면에 나오신 그 주인공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였나요? 아, 예. 80세 되셨는데 네. 작년에 이제 상악동 거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그 부위에서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두통도 오고 귀도 아프고 근데 이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과연 빼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빼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과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는데 왼쪽에 어금니가 하나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셨고 저는 이제 이 어머님한테 설득을 한 거죠. CT를 찍어서 이 상악동 막을 잘 분석하면 절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우측에 3개의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과 함께 심었고 좌측에는 하나 치아가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빼면서 이제 그 자리에 뼈 이식하고 그날 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다른 데는 왜 이 빼고 바로 안 심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아프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저를 많이 믿어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서는 좀 많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예, 예.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아, 주실 예. 수 있나요? 이 막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텐트 칠 때 지금 화면처럼 네. 톡톡 치면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빈 공간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치조골 이식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뿌리 심어놓은 자체가 반절은 원래 본인 뼈에 있고 반절은 상악동 거상한 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뼈보다 더 많이 형성을 해주고 네. 이런 이유는 임플란트를 5mm 심을 거면은 10mm를 심어주면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네. 뼈 형성을 해서 임플란트를 잘 감싸주려고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술이 잘 돼도 집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네네, 어떻게 관리? 그래서 48시간 동안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으면 안 되니까 네. 얼음찜질을 좀 잘 해주시고 네. 그로 인해서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냥 킁킁 풀으면 상악동 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수술 후 주의는 그렇고 항시 뭐 금주금연 제일 중요하죠. 아, 그 치과는 네. 금주금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상악동 거상은 주의해야죠. 특기입니다. 평소에도 근데 네. 뭐 한 금주금연은 일주일 정도 중요하죠. 안 아팠다가 갑자기 아플 수가 있어서 네.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면 꼭 담배를 태우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좀 평소에도 주의하시면 좋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이 수술은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럼 미리 치과를 자주 다니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하시면 네.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쪽에 저희가 의뢰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미리 좀 그러니까요. 대처를 하는 네, 게 네. 큰 거를 막을 수 있겠네요. 평소에 스케일링 치과 정기 검진 꼭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100세 될 시대에 겁니다. 꼭 필요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네. 건강검진을 좀 치과 건강검진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송영수 선생님하고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좋은 네. 말씀 해주셨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